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오늘도 토픽 2 읽기 4급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4급 유형의 문제를 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1번부터 23번까지 함께 풀어보면서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21번, 22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요. 관용적인 표현이나 속담 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관용적인 표현이 2번에서 3번 정도 나오고요. 이제 1번. 자, 관용적인 표현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속담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용적인 표현의 문제가 보통 한 200개 가까이를 외워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렵지요. 자, 그래서 관용적인 표현이나 속담 공부를 할 때는 자, 우리 친구들 고향 나라에 있는 관용 표현과 한국에 있는 관용 표현과 비슷한 게 있어요. 자, 읽어보면서 자, 순서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고향에 있는 관용 표현과 비슷한 관용 표현을 외우시면 좀 더 쉽게 좀 외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22번은요. 중심 생각 고르기예요. 자, 중심 생각은요. 문장의 처음과 끝 부분을 잘 보면 중심 생각 고르기 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문이 있습니다. 자, 21번의 관용적 표현이네요. 관용 1번 손을 놓다. 자, 손을 놓다는 것은 잡고 있던 것을 제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펜을 놓았어요. 지금 수업을 한다는 말일까요? 안 한다는 말일까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놓다는 것은 뭐 그만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발이 묶이다. 자, 발을 묶다. 묶다의 피동사죠. 발을 이렇게 묶이다. 발이 묶이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움직일 수 없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고개를 숙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겸손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 머리를 숙여서 사죄한다. 그래서 뭐 죄송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귀가 솔깃하다. 솔깃 그러면은 그것은 관심이 있다. 아, 그거 뭘까? 관심을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4가지 관용 표현을 봤고요. 지문을 읽으면서 빈칸에 들어갈 관용적인 표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해 도심 곳곳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경사로의 기울기가 심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경사로가 너무 가파르면 혼자서는 경사로를 이용할 수 없어 그대로 어떻게 된다. 여기 어떻게가 들어갈 거예요. 또한 경사로에 다른 구조물이 세워져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한 경우도 많다. 관계기관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 기울기 경사로라는 것은 이렇게 있죠. 그럼 이 기울기, 자, 기울기가 심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휠체어가 있죠. 휠체어가 여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아주 힘들다. 기울기가 이렇게 된 것은 완만하다, 적다,
기울기가 이렇게 된 것은 기울기가 심하다. 어떤 말이죠? 기울기가 심하다. 경사로가 너무 가파르다. 같은 표현이다. 라고 자, 기울기가 이렇게 심하면 휠체어가 내려갈 때도 위험하지만 올라갈 때도 어때요? 힘들어요. 이용할 수 없어서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갈 수 없다라는 뜻이 들어가겠죠. 그럼 갈 수 없다. 어떠죠? 움직이지 못하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게 바로 발이 묶이게 되다. 이렇게 돼 있죠.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22번 중심 생각을 고르세인데요. 자, 중심 생각은 제가 어디 있다 그랬죠?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뒤에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가 밑줄 근 이 부분이 중심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줄에 있죠. 그런데 자, 이거와 가장 비슷한 말.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핵심어가 어떤 거가 나왔죠? 계속 경사로, 자, 경사로, 경사로, 경사로. 지금 몇 번 나왔나요? 자, 여기도 있네요. 경사로.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경사로란 단어가 5개가 나왔죠.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자꾸 나오면 요거는 핵심어, 중요한 어휘란 뜻이에요. 또한 뭐 중심, 어휘, 우리가 영어로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경사로가 키워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경사로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가장 비슷한 걸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자, 경사로를 설치할 때 세심한 배려. 자, 세심하다, 자세하다 이런 때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사로가 있어도 이용할 수 없으면 필요가 없으니까 경사로를 만들 때 설치할 때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밑줄 그으는 중심 생각과 똑같은 문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문장을 찾아서 중심 생각을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23번, 24번 문제고요. 자, 23번 문제는 등장인물의 심정, 즉 등장인물, 나라는 인물의 마음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를 외워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는 명사 플러스 스럽다 라는 말을 써서 감정 어휘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번 문제는 내용일치. 우리가 같은 것 고르세요 문제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같은 것 고르세요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디죠? 반대를 좀 찾아서 아닌 것을 찾으면 나중에 정답 찾기가 좀 더 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24번은요. 자, 개인적인 글이고요. 개인의 글을 나타내서 자, 본인의 생각, 자, 나라는 인물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면서 우리 집안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하루 3끼를 챙겨 먹는 건 내게 사치일 정도였다. 아침은 거의 먹지 못했고 저녁은 빵으로 간단하게 해결해야만 했다. 유일한 친구였던 룸메이트는 내 힘든 사정을 눈치채고 날 챙겨주려고 했었다. 당시 학교 근처에 시장에서 팔던 우동이 정말 맛있었는데 룸메이트는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는지 시장에 다녀올 때마다 우동을 한 그릇씩 사왔다.
같이 간 친구가 약속이 있다면서 먼저 가 버렸지 뭐야. 그래서 포장해 왔는데 난 배부르니까 너 먹을래? 혹시나 자신의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염려하여 매번 다른 핑계를 댔다. 나는 지금도 그때를 자, 올 때는 떠올릴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진다. 자, 친구가 나를 위해서 우동을 사왔어요. 자, 과거의 이야기지만 나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눈시울이 뜨겁다. 눈시울이 뜨겁다. 이게 슬프다는 뜻 아니죠. 그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자, 여기는 고맙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겠죠. 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봅니다. 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는 우리가 아닌 것 찾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선택지 1, 2, 3, 4번을 읽으면서요. 가장 비슷한 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학에 입학한 후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버지 사업 실패를 하면서 우리 집안은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맞네요. 자, 그래도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자, 어딜까요? 유일한 친구였던 룸메이트는 유일하다. 친구가 많다, 적다? 별로 많지 않다 라는 뜻이죠. 룸메이트는 매일 학교 근처에서 우동을 먹었다. 자, 우동 시장에 다녀올 때마다 우동 한 그릇을 사왔다지요. 그래서 매일 간 것도 아니고 먹었다도 아니고요. 시장에 다녀올 때마다 사왔다. 이 부분 틀렸고요. 룸메이트는 약속이 취소될 때마다 우동을 표정했다. 약속이 취소될 때마다가 아니라 자, 있다면서 먼저 가버렸지 뭐야. 그래서 포장해 왔어. 라고 그냥 말을 한 거죠. 진짜 약속이 취소될 때마다 우동을 포장해 온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자, 아닌 것 뭐도 고르면 자, 정답이 자,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읽기 25번에서 27번은요. 신문 기사 제목이 나오고요. 그 제목과 같은 신문 기사 내용을 고르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목 특성상 짧아야 하기 때문에 제목은 주로 자, 한자어 또는 순 한글 부사가 자주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그 단어가 가지는 느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하여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요. 이렇게 자, 두 가지로 해서요. 자, 이쪽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 보겠습니다. 축구 대표팀 골 가뭄이 지속되다. 지속은 계속이라는 뜻이고요. 가뭄은 원래는 비가 안 오다라는 뜻인데 골, 축구의 골이 비가 안 오다, 골이 안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 부정적인 뜻이고요. 감독 교체, 바꾸다, 감독을 바꾸다라는 요구가 높아진다,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런 거겠죠. 그럼 이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좀 아니죠. 자, 부정적인 자,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이죠. 안 되겠죠. 자, 골을 넣을 수가 없어서 됐죠. 지속적으로 골을 넣자라는 것은 요거는 긍정이죠. 축구 대표팀이 성적이 부진하다. 이어지다. 지속 이어지다. 성적이 부진. 골을 가뭄.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 감독을 교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자, 답 나왔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 다음 서울의 첫 얼음이 됐고요. 난방용품이 불티. 자, 난방용품이 많이 팔린다라는 뜻이고요. 뭐 이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요 표정을 할게요. 불티라는 것은 뭔가 잘 팔리다 이런 뜻입니다. 불티나게 팔리다. 난방용품, 난방 따뜻하게 하는 거죠. 따뜻하게 하는 물건, 제품, 시원하게 하는 것은 냉방 이런 단어 아니죠. 서울의 처음 얼음이 얼었더니 난방용품이 잘 팔린다 이런 뜻이겠죠. 자, 볼까요? 판매가 증가했다. 얼었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난방용품이 잘 팔리고 있다. 자, 답 나왔네요. 자, 정답은 서울에 처음으로 얼음이 얼면서 난방용품 판매가 증가하였다, 늘어났다. 자, 같은 의미를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찾아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5, 26, 27번 쉽다고 해서 그냥 좀 빨리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천천히 꼼꼼하게 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 27번 볼게요. 물에 빠진 남성. 이 물에 빠진 20대 남성. 자, 이건 별로 안 좋은 거네요. 그죠? 익사 직전에 구조되다. 구조되다는 것은 일단은 좋은 거네요. 자, 물에 빠진 20대 남자가 사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기 직전에, 막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구조되었다. 자, 뒤에는 좋은 거예요.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구조되었다. 이게 틀렸고요.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서 죽기 전에 구조되었다. 답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그래서 자, 짧은 어휘지만 우리가 어휘를 잘 모를 때 구조라는 건 좋고요. 익사라는 건 죽는다. 죽기 직전에 구조했다. 아, 좋은 거다.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인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구별해서 답을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8번부터 38번까지는요. 빈칸 고르기 아니면 빈칸 채우기 문제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자, 읽기 16번에서 18번 문제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16번하고 18번부터 좀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진다라는 것만 다릅니다. 푸는 방법은 모두 같다. 그래서 자, 28번에서 31번 문제 사실 어렵습니다. 자, 이 문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읽기 16번에서 18번 문제를 또 다시 한번 충분히 본 후에 28번에서 31번 문제를 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알았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지문을 읽겠습니다. 자, 읽기에서는요. 어휘를 찾아서 번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휘를 찾지 말고요. 자, 전체적으로 모르는 단어 빼고 읽은 후에 어떤 내용일 거라고 추측하는 게 좋습니다. 자, 모르는 단어 빼고요. 어떤 내용일지 추측하는 연습을 계속 하고요. 접속사를 잘 보고요. 짝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으면서 답을 찾으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지문 읽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빛을 반사하는 특징을 가진 흰색 양산이 인기가 많다. 하지만 흰색 양산은 햇빛뿐만 아니라 땅에 올라오는 열까지 반사시켜 사람에게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간다. 반면에
흡수율이 좋은 검은색 양산은 땅에서 올라오는 열을 모두 흡수해서 어떻게 해준다. 자, 여기 어떻게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해준다. 그러므로 검은색 양산을 쓸 때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자, 지금 접속사와 짝이 되는 거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흰색 양산은 햇빛뿐만 아니라 땅에 올라오는 어떻게 되죠? 땅에서 올라오는 열을 반사시켜 어떻게 되죠? 온도가 더 올라간다. 자, 그렇죠. 단면에는 반대로. 자, 이번에 흰색 양산, 검은색 양산, 요거하고 짝이죠. 검은색 양산은 자, 똑같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열을 흡수하여. 자, 여기는 반면에니까 반사하고요. 흡수하다 반대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온도가 더 올라간다. 반대말을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준다.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니까 온도가 내려간다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자, 짝이 되는 거 찾았죠. 같은 것 찾아보고요. 반면에니까 반사, 흡수, 반대. 올라간다, 반대. 여기는 내려간다 찾아봐야 돼요. 근데 내려간다가 없죠. 떨어뜨린다. 내려간다. 같은 말이죠. 단어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려 준다. 이렇게. 자, 먼저요. 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그냥 읽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접속사를 보고 앞과 뒤에 짝이 되는 거 비슷한 거 있죠. 자, 이게 짝이 유의어일 수 있고요. 반대의 뜻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면에가 있으면 흰색, 양산, 검은색. 자, 땅에 올라온 똑같죠. 반사시키고요. 땅에서 올라온 열을 흡수하다. 반대말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죠? 온도가 더 올라간다. 그럼 온도가 더 내려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높아진다. 내려간다. 떨어진다. 자, 이런 정도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알 거예요. 자, 다음 29번 또 읽겠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을 경기를 할 때 왼손에 특이한 모양의 장갑을 낀다. 개구리 장갑이라고 불리는 이 장갑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쇼트트랙 선수들은 곡선 주로를 돌 때 넘어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빙판을 짚는다. 이때 마찰력이 생겨 순간적으로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왼손에 이 장갑을 착용하면 장갑 끝부분에 어떤 물질이 붙어 있어서 선수들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곡선 주로를 돌 수 있게 된다. 자, 볼게요. 자, 그러나니까 또 반대겠죠. 그러면 장갑을 지금 착용했죠. 왼손에 장갑을 지금 짚었죠. 마찰력이 생겨서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 자, 마찰력이 생기면 속도가 줄어든다. 그런데 여기는 어떠한 물질이 붙어 있으면 속도가 유지된다. 여기는 속도가 줄어든다지요. 자, 속도가 줄어든다인데 빨라진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유지된다. 속도가를 쓸게요. 속도가 계속된다. 지속된다. 떨어지지 않는다.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요. 자, 이거는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또는 줄어들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반대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얘는 안 줄어들었어요. 그럼 여기는 마찰력이 생긴가요? 마찰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떨까요? 반대의 뜻이 들어가겠죠? 마찰력이 줄어든. 자, 마찰력이 생기다. 여기는 어떤 물질, 마찰력을 줄여주는. 자, 이것처럼요. 우리가 뭐 개구리 장갑이라든가 여기는 쇼트트랙 뭐 이런 어휘를 찾아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흐름을 보고요. 접속사와 자, 이 말과 이 말과 비슷한 말일까 반대말일까 찾아보면서 지문 안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30번 또 보겠습니다. 우유는 영양이 풍부해서 성인들도 즐겨 마시는 식품이다. 그런데 우유만 마셨다 하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증상은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우유를 평생 마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유를 마실 때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거나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를 항상 찾습니다. 또는 우유 대신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요거트를 마시면 우유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다. 자, 우유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다. 우유를 마실 때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거나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어떻게 된다. 자, 위에는요. 아까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이 소화하지 못해서 우유만 마셨다 하면 배가 아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유를 평생 마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마시면 되는지. 그러면 자, 배가 아프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우유를 마실 때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거나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뭐 배가 아프지 않다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여기 있죠. 우유 대신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요거트를 마시면 우유에 대한 적응력을 기를 수 있다. 이것과 이것은 같은 뜻이에요. 자,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배가 아프는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뭐 좀 좋아진다. 적응력을 기를 수 있다. 그렇죠? 증상이 덜해진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더해진다와 덜해진다. 자, 더 주세요. 더 플러스. 덜어주세요. 마이너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세요는 플러스죠. 덜어주세요. 음식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덜과 더, 요 정도는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안 좋았는데 조금 더 줄어들었다, 덜해진다. 요런 뜻이라는 거. 자, 요런 것들은요. 자, 한 번에 공부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마다 이런 뜻이 있다. 자, 더, 덜, 요 뜻이 있다라는 거 조금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1번 자 보겠습니다. 기업들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여러 전략을 세운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이 판매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다. 이는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부적절하게 이런 전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주일간 판매한다고 했던 물건을 판매 종료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매한다면
기존 고객들이 어떻게 느낄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면 결국 회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게 될 거다. 안 좋은 거겠죠?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물건을 일주일만 판매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건이 판매 종료 후에 얼마 지나잖아. 다시 판매를 한다. 일주일만 판다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또 다시 판다. 그럼 기존 고객, 소비자, 그 물건을 산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아주 기분이 아주 나쁘다. 그죠? 그래서 그 기분이 나쁜 소문이 퍼지면 결국 회사 이미지는 안 좋게 될 것이다. 일주일간 팔고 세일한다고 해서 얼른 샀어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며칠 있다가 다시 또 판매를 한다면 기존 고객은 기분이 아주 나쁘다라는 뜻이겠죠. 자,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건 긍정 표현이죠. 배신감을 느끼다. 부정이죠. 물건을 다시 구매한다. 이건 좋은 건데요. 긍정. 부적절하게 전력을 사용하게 하고 되고, 이것도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 자, 기분이 아주 나쁘다란 뜻은 어떤 걸까요? 자, 그렇죠.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라고 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28번부터요 31번까지는요 읽기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어휘를 찾아보고 외우는 것보다 자, 알고 있는 어휘만 가지고 전체 내용이 어떨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요. 자, 선생님처럼 자꾸 밑줄 그어서 자, 이거 비슷한가? 다른가? 라고 자꾸 확인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답은 우리 지문 안에 있다는 거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4급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좀 어렵다 싶은 친구들은요,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3급 유형의 문제부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요, 우리가 3급, 4급 정도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